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선생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제 하루 잘 쉬셨나요? 2019년 6월 7일 금요일이고요. 장전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0.71%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0.61%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53%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초대형 기술주 그룹인 이른바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알파벳, 아마존 모두 올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지수가 3일 연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2.9% 상승을 했고 금값 역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의 시장이 상승을 한 데에는 미국의 기업단체들과 대다수 의원들이 위협적인 관세를 저지하면서인데요. 지금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충일 국경일로 1일 휴식을 취했고요. 미국의 증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과매도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미중 무역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에서 투심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와 무역 마찰이 변수로 작용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요일날 리처드 닐 하원 의원과 위원 회의장인 디메스는 관세를 권력남용이라고 부르면서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를 막기 위해 비승인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마찰과는 다르게 멕시코 관세를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어떤 그 트럼프의 방식에 정면으로 이제 반기를 든 건데요. 또한 이 텍사스와 아리조나와 같은 국경 국가 출신 위원들도 역시 관세가 경제를 황폐화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트럼프가 북미 자유협정, 즉 노스 아메리칸 프리 트레이드 에이전트를 갱신한 미국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의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역시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은 트럼프보다는 이들 관세를 저지하는 세력의 어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지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약 3천 건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 민간 고용지표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데 이어서 고용지표 역시 한 자리 이제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7일날 상무부에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지표가 이제 부진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더 이제 고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에 이제 연준과 또 이제 그 유럽 ECB의 유화적인 제스처도 시장에 어떤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재밌죠? 경기가 안 좋은데 기대 심리로, 부양기대 심리로 다시 주가가 오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기본적 분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CB는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이 이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올해 말까지 이 금리 수준을 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일 뿐더러 6개월가량 더 경기 부양 정책을 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위험자산으로 이제 어떤 그 돈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환율이 하락한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약 제가 2050선이 어떤 하방 경직의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2016을 한번 뚫고 저점을 기록한 후에 2050을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지금 현재 바닥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아직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보이시다시피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 옆으로 눕기 시작한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 중기 추세선인 21선이 이렇게 우상향 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급한 마음에 이제 V자 반등을 기대를 하시는데 그런 드라마틱한 반등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자주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주식 공무원 탑픽은 여전히 그 내수주인 하이트 진로와 SK텔레콤 등입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만원대 아래에서는 매수 포인트이다 이렇게 조금 구독자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년 만에 이제 주세 어떤 개편이 일어나죠. 이 주세 개편이 이제 종량제로 일어나게 되면 캔맥주 등은 어떤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크고, 생맥주는 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어떤 그 캔맥주라던가 병맥주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뭐 전에도 말씀드린 뭐 테슬라, 테라플러스, 참이슬 이런 어떤 폭탄주가 일반 술집에서 많이 인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인기는 이제 3분기 매출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고, 1분기 매출이 조금 안 좋았던 것은 테라의 신규 설비와 마케팅 비용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인데, 입소문이 어느 정도 나게 되면 이런 어떤 마케팅 비용이 줄고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 더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조금 안정화됨에 따라서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기대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종목이 섹터가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기간 조정은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다이나믹한 V자 반등을 기대를 하시는데, 이런 V자 반등보다는 이렇게 하락하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어떤 그 V자 반등을 기대하면서 비중을 늘리시면 이 횡보 기간에 많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변곡점을 지나서 어떤 그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반응을 하시는, 대응을 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종목보다는 현금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치인들의 미국, 멕시코 관세에 대한 입장과 ECB 및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움직임, 무역 갈등 사이에서 피어나고 있는 기대 심리 및 국내 환율 변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 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주제에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 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습니다.